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역삼중학교 2학년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거의 들어오신 학부모님들 자녀가 그럼 중학교 1학년 거의 이제 예비 중2 부모님들이 많으시겠죠? 그쵸? 1학년들이 시험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학교 내신은 역삼중학교 2학년 내신은 어떻게 문제가 나와지고 어떻게 뭐 특징이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삼중학교 내신 문제가 어떻게 작년에 나왔었는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가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NS에서 내신 대비가 들어갔을 때 또 내신 프로그램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 이제 분석 자료인데요. 제가 한 건데, 작년은 조금 특이했죠. 원래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이 시험이 치루어지는데, 작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래서 시험을 2번밖에 안 봤어요. 1학기 기말고사랑 2학기 기말고사 1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 난이도도 좀 많이 내려갔죠. 그쵸? 평소보다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문제들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시고서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구성 보여드리면요. 객관식이 29문제, 그 주관식이 총 4문제, 총 3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1학기 기말고사고요. 이건 2학기 기말고사인데 똑같아요. 문항수는 똑같고 각 영역별로다가 문항 보실게요. 일단 영작은 서술형은 4문항 똑같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똑같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문법이 지금 9문제, 독해가 8문제 나왔죠. 독해에 비해서 문법이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역삼중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삼중학교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대비를 좀 오래 해서 잘 아는데, 역삼중학교 하면은 문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소문난 학교죠. 들어보셨죠? 그쵸?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막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겠죠? 학교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문제가 굉장히 조금 어렵고 까다롭게 그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학년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 이렇게 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역삼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가 반 정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60, 70%가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고등학교 거의 끝까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문법 사항이 있잖아요. 시험 범위마다 항상 끝까지 다 간다라고서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2학년 시험이 만만하다라고 해서 공부를 설렁설렁 대충 하는 학생들이 3학년 가서는 이제 A등급도 간신히 나오던가 아니면은 막 B가 뜨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사고나던가 외고 이런 데 갈 때 이것 때문에 영어에서 B 뜨면은 외고는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2학년 공부 지금 시키시면서 3학년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고서는 미리 준비해서 3학년 가서 무난하게 평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이 기말고사 2학기 때는 총 9문제 나왔고 독해가 8문제 나왔죠. 1학기 기말고사 보실게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법 문제가 더 많았었죠. 그쵸? 11문제에서 7문항 이렇게 나왔었는데, 독해에 비해서 문법 비중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역삼중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50% 이상이 독해 문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문법 문제가 이게 까다롭게 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셨던 점이 어휘 문제가 6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20%죠. 2학기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가 6문제 나왔습니다. 다 영영어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 정도? 시험 문제 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대화문이라서
자, 2학기 때는 너무 쉽게 그냥 뻔하게 나와서 그냥 네, 6문제지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1학기 기말고사에는 5문제 출제가 되었었죠. 이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이따가 하나 제가 보여드릴 대화문 문제가 있거든요. 막상 그 문제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구나 라고서는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삼중학교는 33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서술형은 이 정도구나. 서술형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작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 본문에 있는 걸 뭐 암기해서 그대로 쓰는 문제가 한 2문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문법사항에 대해서 문장 전환인데, 그것도 학원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서술형 때문에 뭐 고민하실 거 이런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역삼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지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영영어휘가 한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이제 유형이 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고,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영영을 줘요. 단어를 주고 의미를 준 다음에 다음 중 단어랑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게 쉬운 유형이거든요. 근데 역삼중학교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항상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거를 골라라, 본문에 없는 단어 골라라, 여기 뭐 밑줄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지,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주고 영영을 준다, 그거는 작년에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영어휘를 꾸준히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정말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시키기 때문에 솔직히 문제 푸는 데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사실 각각의 영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아요. 중학교 어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높다거나 이러진 않아서 금방 찾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있는지 이렇게 막 찾아야겠죠? 마찬가지로 2번 단어도 얘가 뭘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는가 막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학교 프린트 나온 단어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학교 영영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학교에서 부교재 말고 이제 프린트로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의미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봐보시면 뭐 글로벌 뮤지션이라던가 보이시죠? 영영음 한번 봐주세요. 여기 1번 보이시죠? 1번 그리고 3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영의 의미들은 선생님들이 뭐 다시 또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어진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 가지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역삼중학교는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문제를 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학교 수업은 그렇게 많이 잘 안 듣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오늘 어디 나갔니 이랬을 때 정말 뭘 했고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모범적인 학생들 몇 명만 알지 나머지는 그냥 대략 몇 과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를 너네를 공부를 해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주는 그냥 기출 문제집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로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강조를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고요. 내용 다시 보기? 내용 다시 보기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 다시 보기가 무슨 말이실까요? 앞에 아까 프린트를 다시 보여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지금 하는 톡강을 다시 볼 수가 있냐고 물으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하는 톡강은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뭐 바쁘신 일이 있어서 뭐 나가보셔야 된다 하시면은 저희 학원에 톡강 학원에 여기 지금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게 다 녹화로 다 남아 있거든요.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니들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아이와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스타일이 이렇다더라. 학원에서 이렇게 대비를 한다. 한번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영영이라는 의미가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다는 거. 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은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다 알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요. 영영 의미를 가지고서는 아이들 보고선 쓰게끔 하라고 이렇게도 되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 예문 있죠? 예문도 마찬가지로 예문만 따로 해서 또 시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영영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다가 아 이거는 이거다라고서는 탁탁탁탁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각각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뭔지를 안다면 그 단어들이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매칭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냥 어휘 문제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 솔직히 어휘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자신 있고 아이들 놓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고 당연히 순서 다 바꿉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 영영 프린트 봤니? 라고서는 하면은 항상 아이들이 영영 프린트는 뒤로 밀어둬요. 왜냐면은 풀어야 될 문제집이 많잖아요. 막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뭐 사서 이제 문제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영영의 의미랑 학교에서 준 프린트의 영영의 의미는 달라요. 이왕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준 걸로 공부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했니? 라고 하면은 보통 하지도 않거니와 맨 마지막으로 미루었다가 꼭 전날 여기 이렇게 가려요. 손으로 가리고서는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나 프린트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막상 딱 주어지면은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올해는 있을 것 같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을 것 같은데 각 이제 두 가지 시험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때 1, 2과가 들어가고 기말고사 때 3, 4과가 들어가고 이게 두 가지 들어가지는데 보통 한 과당 역삼중학교 단어 프린트의 단어 개수는 4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개라는 단어죠. 80개라는 단어인데 영영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예문도 다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 프린트도 정말 공부하는 데 만만치 않다. 영어를 좀 많이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금방금방 해요. 단어 잘 외우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좀 이제 암기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없었던 바람에 기말까지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느라고 그 시험 하나가 과가 4개씩 들어갔거든요. 기말고사는 1과부터 4과, 2학기 기말고사는 5과부터 8과 이렇게 4개씩 들어갔으니까 그냥 영영 의문만 해도 160개에다가 거기다가 예문까지 하려니까 아이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로. 잘하는 아이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공부를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시험 대비가 좀 남았죠. 가기 전에 지금 이제 각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단어장에 모두 다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어휘는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암기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은 지금 중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어휘는 항상 반드시 많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시켜주세요. 뭐 2학년이다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한 20개만 외워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끝내야 된다고 100% 다 끝나면 좋지만 그래서 힘들면은 90%까지는 영어가 완성이 되어져야 3학년 가서 편안하게 준비하고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3학년 가서 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 가면은 좋은 등급은 이제 다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자녀가 2학년 되시는 부모님들 지금 2학년이 되는데 올 2학년 올 한 해를 아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이루어 놓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성적이 달라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제가 정규반에서는 이제 특목자사고반을 맡고 있고 탭스반을 맡고 있고 고등학교는 진선여고랑 중동고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흐름이라던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다 완성이 된 아이들은 3학년도 정말 너무 편안하게 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공부할 게 많잖아요. 수학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영어를 보통 많이 뺀단 말이에요. 2학년 때 다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2학년 때 정말 웬만한 영어는 거의 다 완성시킨다 이 생각으로다가 학교 내신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고등학교를 바라보고서는 좀 많이 공부 좀 시키셨으면 하는 게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또 다른 이제 영영풀이의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네, 예문이죠.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것들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노란색 지금 여기 랩이라고 써있는 것도 러너 스타릿 보이시죠? 2번이죠.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애들이 각각 보면서 그냥 보자마자 이거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하나하나 넣어보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다 알아요. 이거 없어도 예문만 봐도 학원에서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탁탁탁 다 뭔지 다 이렇게 쓸 줄 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영영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의미를 보고서는 품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a single journey라고 해서 명사로 시작하니까 얘는 명사야 라고서는 이렇게 뭐 투부정으로 시작하면은 그거는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품사에 맞도록 해야 돼 라고서는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depend랑 dependent랑 단어장이 모두 있었거든요. 다 비슷하잖아요. 의존하다 의존하는. 그런데 영영 의미를 보고 품사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아, 이게 둘 다 의존하는 건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뭐지?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항상 가르칠 때 이걸 보고서는 품사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찾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쵸?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삼중학교 이제 어법 문제 하나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형식에 관련됐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역삼중학교의 시험 문제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4번 문제가 정답이었었는데 live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으로 요거 한 형태로 놨더라 라고 해서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니까 지금 명사로 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사 가지고서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선생님들 내세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비슷하게 명사로 해놓고서는 뭐 이렇게 그거가 또 이제 역삼중학교 시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미리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냥 대충 의미만 그냥 뭐 뭔지 뭐 더러운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반드시 품사까지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해라 라고서는 제가 냈었던 거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런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시험을 내는 학교라고 여기 나오는 예문들이 학교 프린트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나온 이제 프린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걸 갖고 이제 리뷰 테스트인데 그 문장들을 가지고서는 제가 문제를 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류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지금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문장을 예를 서술형으로다가 제가 애들을 쓰게끔 했었던 거거든요. 음량 좀 줄여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원래 프린트에 있던 건데 여기 지금 3번이 얘가 답이거든요. 얘가. 그쵸? 이거 지금 보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자마자 아마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자기가 시험 보면서 다 암기하고 썼던 거기 때문에 아, 얘 맞구나. 당연히 맞구나. 라고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문법만 하면은 알 수 있지 않냐? 네,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문장, 썼던 문장, 암기했던 문장이 이게 출제가 되어지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아는 거 나왔네? 요거 나왔네? 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은 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결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각 학교에 나오는 프린트들마저도 다 이렇게 암기를 시킨다라는 거.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 리뷰 테스트인데 어서 막 긁어갖고 하는 거 아니고 학교 프린트에 나온 예문들로다가 하나하나 다 아이들이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법이 좀 센 학교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문장 오류 이런 걸로다가 이런 위주로다가 내요. 막 대화문 뭐 연결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다가 리뷰 테스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였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었던 그런 단원이거든요. 학교 단원에서는 메인 포인트는 주격 관계대명사였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나오는 학교들은 정말로 주격관계 대명사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 학교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들어가는지 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동사 수일지 정도 정말 그렇게 나오는데,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온다. 그럼 어쨌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전체사의 목적격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올 때 문법사항이 하나 수동태도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끝까지 다 해야 돼요. 2학년 때 이걸 끝까지 다 하고 3학년 때 또 나오겠죠? 다른 무언가가 같은 수동태 중에서도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때도 한 번 더 모든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잘 해놓으면 중학교 3학년 내신이 너무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여기 톡에 보니까 네, 아이가 직접 봤으면 하는데 다시 보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이 녹화가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톡강 게시판에서 2021년 1학기 설명에 여기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역삼중학교 2학년이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꼭 자녀분하고 함께 같이 보시면 돼요. 아이 이름이 지유인가 봐요. 지유. 혹시 나중에 내신에 왔을 때 지유가 있으면 네,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는 사실 A번에는 지금 소유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소유격이 나오고 있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주격이긴 한데 the only라고 해서 항상 앞에 the only, the same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가 이때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죠. film이라고 해서 which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the only 때 무조건 that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본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끔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주격관계대명사 하면 바로 앞에만 보거든요. 휴지 도구만 보는 아이들은 틀렸죠. 왜요? 사실은 선행사가 a man and his dog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that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던 해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시험 범위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알던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 싶은 부모님들은 네, 괜찮아요. 정말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각 학원에서 반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하는 아이들, 시험 때 정말로 진짜 많이 이렇게 문제 풀기도 많고 숙제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아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삼중학교는 이렇게 문법사항이 다 끝까지 나오니까 정규반에서 미리 좀 공부 좀 열심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 있죠. 수학이랑 과학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국어 타과목 때문에 영어는 좀 어릴 때 좀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내신만 이렇게 듣고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진짜 금방 까먹어요. 정말 웃긴 게 실력도 금방 늘기도 하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그래서 막 가물가물한 기억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이제 기말 내신 때 들어와서 그 8회라는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해내려고 하면은 솔직히 벅찬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다 아는 상태에서 복습을 하고 시험을 봐야지 실수가 안 나오는 거지, 몰랐던 거를 간신히 다 알고 배우고 시험을 보잖아요.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한두 개가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영어 공부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뭐 주 1회반이라도 어떻게 조금 해서 미리 조금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하면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영어 공부 미리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냈는데 관계대명사 하나를 해도 이렇게 끝까지 다 나오는구나. 역삼중학교는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역삼중학교 어렵다고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지금 시험 문제 보시면서 2학년인데 정말 쉬운 학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깊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거 수동태 문제였었는데 마찬가지로 보면은 쉽게 나온 학교들 수동태 BPP 바이 뭐 이 정도 거기까지 끝이에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건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1번도 틀린 문장이었죠.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그 여자가 태어난 거니까 be born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yesterday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동사까지 맞춰준 이렇게 한 거죠. 수동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제일치까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거고요. 그리고 수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냥 꾸며진 거니까, 컴퓨터는 고쳐진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있거든요. 근데 수동태는 어때요? 문장이 되어야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사가 아니라 비동사까지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틀린 거였고, 그리고 뭐 미래 수동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동사가 3단 변화가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수동태 문제인데 1, 2, 3, 4번에서 다 묻는 게 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수동태를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렇게 모든 걸 다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삼중학교의 문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1, 2과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각 단원마다 기본적인 문법사항이 주요 문법사항이 2개씩 있어요. 그러면 총 4가지 문법사항이 나오겠죠? 보통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4가지 문법사항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내어지는데 역삼중학교는 항상 하나의 문법사항으로다가 이렇게 문제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를 쉽게 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의 문법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다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문법이 그냥 뭐 1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칠게요. 중학교가 만약에 3단계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1, 2, 3 거기까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1, 2, 3, 4, 5번을 다 똑같은 문제로만 내세요. 같은 문법사항으로만. 그래서 그 문법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시게끔 항상 문제를 이렇게 내세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 깊게. 그래서 문법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역삼중학교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역삼중학교 저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3학년 때 갔을 때 문법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고 프린트에서 그렇게 나오고 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삼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법 문제 이런 데도 좀 더 좀 쉽게 좀 하는 것 같고 막상 이제 공부할 때는 2학년, 3학년은 좀 힘들죠. 그쵸? 굳이 여기까지 안 알아도 되는데 2학년들은 딴 학교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역삼중학교는 이만큼을 더 알아야 돼. 공부하기 힘들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고등학교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삼중학교 아이가 2학년 때 뭐 어려워 힘들어 해도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3학년 가서 쉽고 고등학교 가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대더라 라고 저는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독해 문제도 있고 한데 거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문법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어법 문제 많이 나오네요. 또 하나 이제 어법 포인트인데요. 이제 학교 교과서죠. 교과서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자연스 못한 걸 고르시오라고 나오는데 어느 학교나 모든 학교 다 나오는 스타일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문만 암기만 잘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학원에서 가면은 다 이제 본문 암기를 시키잖아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수업날 첫 수업부터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그 전에 미리 공지가 나가요. 첫 과를 미리 암기하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오자마자 이제 암기 해갖고서 시험 보는데 학원에서 워낙 많이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작년에는 뭐 하나만 골라라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두세 개 고르는 문제들도 원래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 보통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 9문제 중에 한 3문제 이게 이제 복수 정답을 요하는 거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9문제가 나오면은 한 6, 7문제 얘가 복수 정답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거는 이제 평소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리뷰 테스트 공부시키는 법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문법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렸더라면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이제 탭스 유형인데요. 혹시 여학생들 있으면 숙명여고나 경교여고나 다 이런 식으로다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리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다 암기한 것 같아요. 본문 시험을 보면은 다 맞아요. 다 써요.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또 달라 보이나 봐요. 그렇게 틀리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갔을 때 시험장에서 떨려도 그냥 몸에서 저절로다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이건 이거야 라고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줘요. 아무것도 없게 주고서는 고쳐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부분은 여기 나왔었던 본문에 나왔던 밑줄 친 부분에 같이 연결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중학교 문제야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되게 정확하게 맞췄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만, 뭐 누구나 다 다른 애들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평소에 많이 되니까, 학교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보자마자 뭐 10초면 탁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리뷰 테스트 올 때마다 보거든요. 저희는 정규반도 항상 다 봐요. 모든 반이 다 올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봐요. 그런데 리뷰 테스트도 되게 조금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학교에 나오는 예문들로 그런 걸로 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혹시 느껴지시는지. 네, 그냥 대충만 이렇게 않는다라는 거,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화문 문제였는데, 대화문 솔직히 되게 쉽잖아요. 그쵸? 쉬웠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까지 누리셨네 라고 해서는. 정답이 2번이었는데 일단 보면은 forget to clean your room 이라고 해서 나가기 전에 방 청소하는 거 잊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어, 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나왔죠. 한국말로는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왜 이게 오답이었을까요? 혹시 자녀랑 함께 보고 계신다면 이거 왜 틀렸을까? 5초 안에 답이 나와야 돼요. 왜 틀렸을까? 한번 답해보세요. 왜냐하면 them 때문에 틀린 거죠. clean your room, to clean you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방을 청소하는 것, 복수가 아니잖아요. 투부정사? 방 청소하는 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them이 아니라 it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쵸? 완전 허를 찌르는 문제죠. 정말. 보통 대화가 자연스럽니 아니라고 하면은 흐름만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내용 흐름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대명사 수요일제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주요 문법사항도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내신 거죠. 거의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왜냐면 앞만 읽어도 다 자연스럽거든요. 그쵸? 이런 거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명사, 형용사, 품사형뿐만이 아니라 대명사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평소에 대화문 볼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문법사항들, 학교의 주요 문법사항이 아니지만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랑 ing 나왔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가르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해놔야지,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다른 영어 공부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신만을 위한 내신 준비, 그게 아니라 내신을 통해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렵죠? 네, 이런 문제였어요. 정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이거 학교 프린트인데요. 예, 작년에 이제 아마 올해도 이게 기말고사 때 나오겠네요. 학교 프린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죠? 기본적인 수동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조동사의 수동태, 진행형의 수동태, 그리고 의문문의 수동태까지 나온다라는 거. 다 나오죠. 그냥 단순하게 BPP 그냥 그거가 아니라 조금 많이 나온다 싶은 학교들이 조동사랑 진행형 여기까지 나와요. 우리 학교 조금 중학교 2학년 때 문법 좀 깊이 들어간다 하는 학교들이 여기까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역삼중학교는 의문문의 수동태 이것까지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은 프린트 나오는 예문들도 다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문들 이거 다 암기시켰거든요. 다 이렇게 쓰게끔.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답형 4번 문제였는데 의문문 만들어라, 의문문 수동태 만들어라, 이렇게 수동태 의문문을 만들어라 나왔죠. Did he decorate the Christmas tree?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학교 프린트로다가 충분히 계속 복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암기를 달달달달 시켰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잘 못하는 학생들,
의문문 수동태 만들려고 그러면은 막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바꿔줘야지 막 이래서 좀 되게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뭐 어려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정답이다. 다 맞았어요. 요거를. 왜? 학원에서 달달달 암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역삼중학교가 학교 프린트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역삼중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잘 파악하고 있는가. 네, 그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음이 가시면, 네,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모든 학교 학원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달달달달 문장 주고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달달달달 통함기 중학교 때는 반드시 필수죠. 이게 돼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리뷰 테스트 올 때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탭스식으로다가 옳지 않은 거 찾아서 다 고쳐라 라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죠? 영영 단어. 그래서 이렇게 예문이 들어가는, 이건 예문이고요. 여기는 영영 의미 쓰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나왔을 때 본인이 읽어서 이게 뭘까?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다가 이거는 이거 탁탁탁탁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예요. 이거는 학교 프린트. 프린트 나오는 문장기 테스트인데요. 나왔던 문장들 제가 다 이렇게 원래 한국말이 없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다 만들고 단어 주어주고 해갖고서는 아이들 쓰게끔 이렇게 문장 만들기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항상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보통 내신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서 8+1 8번 수업에 한 번 직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저희가 4번이라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처럼 맞춰갖고 스타일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얘네가 몇 점이 나올 수 있는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학교 문제보다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내요.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100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97, 뭐 95 이 정도 나왔던 애들은 내신은 다 100점 나왔던 것 같고요. 90점 이렇게 나왔던 애들은 한두 개씩 틀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거의 다, 네, 제가 좀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것들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이거 풀어보고 가면은 학교에서 겹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매해 와서 4번, 총 4번 실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답 노트거든요. 오답 노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다 시켜요. 이건 이제 저희 정규만에서도 다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해 수업이든 문법 수업이든 이제 모든 이제 클래스에서 다 똑같이 정규만에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틀린 문제 쓰고 왜 그런지 그거 쓰고 그 근거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한 거라 네, 되게 이쁘게 잘 썼죠. 글씨 잘 쓰고 이렇게 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역삼중학교에 대해서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아 역삼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구나 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보통 이제 어법 문제, 문법 문제가 여기서 많이 어렵게 나오고 아이들이 많이 틀려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다가 대화 문제가 내용 일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다 맞아요. 윗글의 내용과 뭐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그냥 쉽잖아요. 그것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걸 영작하시오. 그냥 항상 아이들이 다 달달달달 암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한두 개씩 틀리는 부분이 다 이렇게 어법 문제, 시험 본문이 아닌 거, 본문이 외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아까 수동태 문제 기억나시죠? 어법상 옳지 않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많이 틀려서 좀 그쪽으로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역삼중학교면 어쨌든 문법이 세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자녀분하고 함께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상 문제들 대충 이렇게 기출 문제 보시면서 너 저거 저 정도까지 아니? 더 다 풀 수 있어? 라고서 이렇게 물어봐 보시고 아이가 나 저 정도는
너무 쉽지 괜찮아 라고 하면은 아 다행이다 싶으시면 되겠고요. 아 조금 헷갈려 라는 말 나오면은 아 빨리 지금 더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반 미리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2시간 반 잡으시면 되거든요. 2시간 반인데 1시간은 테스트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시간 30분 이게 수업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올 때마다 아이들이 본문 암기 테스트 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뷰 테스트 있잖아요. 리뷰 테스트 그거 같이 보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안에 이때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리뷰 테스트 보고 본문 암기까지 완전히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먼저 하고 나서 리뷰 테스트랑 본문 암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순서는 이게 먼저 될 수도 있고 수업이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업 구성은 1시간은 테스트고 1시간 반이 수업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1시간 내에 본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또 남아서 해야 돼요. 네,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해야 되고 만약에 수업이 뭐 9시 넘어서 끝난다 그렇게 한다면은 따로 시간을 잡아야 돼요. 다음 수업하기 전에 뭐 일찍 와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주말에 따로 와서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암기할 수 있게끔 확인하고 넘어가지 그냥 뭐 못했으니까 다음에 잘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수행평가요? 글쎄요. 제가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내신 준비만 이런 것만 더 열심히 시켰지 그거는 학교 다니는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보통 이제 아이들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은 영작 이런 거 뭐 보고서는 학교에 나오는 문법 사항들 그거 이렇게 에세이 쓰는 거 1학년 때 하지 않나요?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한테 잘 썼는지 이게 문법적으로다가 오류가 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수행평가로다 글을 썼는데 여기 선생님이 어법적으로다가 틀리지 않은지 그거 좀 봐주세요라는 아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문법사항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간단한 에세이 쓰기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문장 뭐 이 정도로다가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했었던 거 그거 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암기 시험 본문 암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 갖고 보는 뭐 그런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써갖고서는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단어 프린트 있죠. 단어 프린트는 시험 봐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보는데 보고 근데 작년은 이제 온라인이라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아이들 이제 3월 가면은 프린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린트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 잘 못 챙겨갖고 막 내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있는지 검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장을 뭐 받았네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프린트 꼼꼼하게 다 풀고 버리지 말고 다 챙겨두라고. 그것도 다 있는가 그것도 검사하시더라고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원 재원생이 있으시다면 네, 2학년 때는 저와 함께 역삼중학교 2학년 내신을 하면 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